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박수정 과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삼성자산운용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낯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과장님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의 김동윤 과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채권 관련된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채권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좀 쉽게 실제 투자로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순자산 2천억을 돌파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ETF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이어지면서 지난 1월 순자산 규모가 1,000억을 돌파했는데요. 약 3개월 만에 2,000억까지 순자산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아직 포트폴리오에 장기 채권 ETF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품 설명에 앞서서 23년 1분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ETF를 가져와 봤는데요. 1월에는 2022년 12월까지 좀 장기간 좀 부정적이었던 이런 투심이 좀 반전되면서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개인 순매수는 대표지수 인버스 ETF,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에 투자하는 ETF죠. 이 ETF에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었는데요. 한국 대표지수인 코스피 200에 2배 인버스로 투자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나 1배 인버스로 투자하는 코덱스 인버스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었는데요. 이 두 개 ETF에만 도합 8천억 넘게 순유입되면서 상승하는 증시의 반대 방향으로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2024년 10월 만기 회사채에 투자하는 타이거 만기 채권형 ETF와 같은 채권형 ETF에도 400억 가량의 개인의 자금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2월에도 역시 대표지수와 코스닥지수 인버스 ETF향 강한 자금 유입이 계속되었는데요. 좀 흥미로웠던 점은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에도 자금 순유입이 좀 상위권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부인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연준의 긴축 막바지 가능성을 좀 지속적으로 타진하면서 대표지수 정방향 ETF향 자금 순유입이 있었던 건데요.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이제 차이나 전기차 ETF에도 자금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차이나 전기차 ETF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수요를 보여주시는 ETF인데요. 2월 동안에 차이나 전기차 ETF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가 크게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장기 채권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돋보였는데요. 바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해지형 ETF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2월 동안에는 증시 하락을 예측해서 인버스형 ETF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채권형 ETF에 자금 유입이 많이 되었네요. 반면 3월에는 순매수 상위 ETF들이 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2월에는 700억을 순매수했잖아요. 근데 3월에는 5,600억 원을 순매도 하셨는데 이런 강한 자금 유출 속에서도 어떤 ETF들에게 순유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역시나 코스닥 150 인버스 ETF에 많은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이라던가 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이슈라던가 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의구심이 글로벌 증시 좀 전반으로 번지면서 악화된 투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 예금자 보호 확대 발언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곧바로 좀 인수하는 등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월 말로 가면서 투심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그로 인해서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3월 전체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 부분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 달이었는데요. CD금리 91일물을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는 타이거 CD금리 투자 ETF나 1월 순매수 상위에도 있었던 타이거 24-10 회사채 ETF 등 이전 대비 확실히 좀 채권에 투자하는 ETF향 자금이 눈에 띄게 보여주는 한 달이었습니다. 또 보시면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라고 있는데요. 이 ETF는 미국의 배당 성장주 100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월분배를 실시하는 ETF로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아마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좀 유명한 ETF죠. SCHD, 슈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슈드 ETF의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당 성장주란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규모가 꾸준히 좀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의미하는데요.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3월에는 산재해 있었던 만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배당형, 이런 ETF에도 좀 자금이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3월 개인 순매수는 채권형 ETF 그리고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등과 같이 이러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중에 2월에도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던 미국 장기채 ETF가 3월에도 역시나 개인 순매수 약 417억 원을 기록하면서 2위에 위치하였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인데요. ETF 명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미국의 국채, 그 중에서도 울트라 30년물 환해지를 하면서 울트라 30년물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위 탑5에 채권형 ETF가 3개나 랭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채권형 ETF 순매수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아무래도 최근에는 채권형 ETF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식이 쌓이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이 아무래도 다른 타 투자 자산 대비해서 좀 크다는 그런 인식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ETF로 상장을 하면 ETF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실제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채권 시장 흐름도 궁금합니다. 아래 장표를 보니 미국 30년 국채 최근 3개월 금리 추이가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요. 3월의 채권 시장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3월의 채권 시장에서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SVB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 시스템 불안이 증시 전반으로 번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채권 금리가 역시나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미국채 2년물 금리가 SVB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3영업일간 장중 1%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수치가 1987년 10월에 블랙먼데이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큰 최대 하락폭이기도 했으니까요. 장중 기준 3영업일 간의 약 1% 하락이 굉장했다는 그런 큰 임팩트를 가졌다는 걸 방증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예금자 보호 확대를 언급하기도 하였고,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미국은행은 건전하고 강력한 자본과 그리고 유동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안정시켰고, 3월 말로 가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변동성과 함께 3월 한 달간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요. 미국의 만기 20년 이상 국채로 구성된 기초지수 1일 수익률의 3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인 TMF, 티커가 이제 TMF인데요. 즉 디렉시온이 운영하는 데일리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불 3배 쉐어스 ETF는 연초 이후 3월 31일까지 국내 투자자 순매수 2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많이 애용하시는 SQQQ 혹은 QQQ 이런 나스닥 레버리지 혹은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ETF들을 많이 애용하시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반대로 투자하는 SQQQ가 1위를 차지했었고요. 앞서 3월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ETF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상장 ETF에서도 지수는 인버스를, 채권은 장기 국채에 높은 수요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3월 한 달간 보였습니다.
TMF라는 ETF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QQQ 이외에도 이렇게 개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 개인분들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지만 채권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게 과거와 이제 투자하시는 그런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 매일 출근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지만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CME에서 나오는 CME 페드워치를 자주 체크하곤 해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우리가 이 CME 페드워치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CME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치는 연준 금리 선물 시장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FOMC에서 연준이 금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아무래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FOMC의 향후 금리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29일 기준으로 보시면 SVB를 둘러싼 이슈가 조금 진정되면서 이슈 당시에는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과 대비해서 아무래도 다소 매파적인 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장표를 보시면 CME 페드워치 컨센서스라고 표가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그 5월과 6월 왼편에 이제 Y축으로 있는데요. 2023년 5월과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2023년 7월 26일에 FOMC가 있을 건데요. 이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여전히 좀 우세하긴 하지만 인하 확률 2개를 좀 더했을 때 이렇게 40.1%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FOMC에서는 9월부터는 실제 금리 인하가 더욱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등의 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미국 채권 시장에는 금리 추이가 어땠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TMF ETF가 SQQQ 다음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채권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금리 흐름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4월 23일 기준으로는 5월에 FOMC에서 금리를 25bp 정도 인상할 확률이 90%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투자자분들도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자주 확인해 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 채권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는 채권 ETF 중에서도 장기채 ETF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근에는 개인분들에서 단기채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현재 채권 시장과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채가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망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에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건 내가 지금 채권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산 가격으로 좀 플러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런 전망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페드워치를 통해서 저희 단기적인 금리 전망을 알 수 있었다면 연준이 FOMC 때 발표하는 장기 목표 금리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는 2.5%로 3월 말 현재 미국 30년물 금리가 3.65%인 점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이제 연준 목표는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30년물 채권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채권 중에서도 듀레이션이 더욱더 긴 장기 채권의 가격이 단기 채권의 가격보다 이자율 변동에 더욱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에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 부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가 더 긴 장기채가 단기채보다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변경했을 경우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인하가 될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조금 더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고려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화 투자가 아닌 달러로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달러원 환율 해지가 되는 상품인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드워치에서는 2023년 말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와 달러 원 환율은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금리 인하 시 달러 원 환율이 함께 하락할 환율이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한다면 이제 해외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장기 국채 투자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환해지까지 함께 되어 있는 ETF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으실 것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5%잖아요. 양 국가 간의 기준금리가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이 양 국가 간 기준금리 차이가 축소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달러와 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해지형 상품으로 환율 리스크를 대비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초장기채, ETF, 저도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ETF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에 개인 순매수 상위에도 있었죠. 현재 채권 시장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을 고려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ETF가 바로 저희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해지형 ETF입니다. ETF 명칭에 나와 있는 울트라 30년 선물이라는 건 CME 그룹,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상품 거래소인데요. CME 그룹에 상장한 미국 초장기 채권 선물이 바로 울트라 30년 선물이고요. 이 울트라가 앞에 붙는 이유는 30년 채권 선물은 만기 15년에서 25년 국채를 인도 대상 채권으로 하기 때문에 30년 만기 채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CME그룹에서 만기 25년부터 30년 국채를 인도 대상으로 하는 채권 선물을 내놓은 게 바로 앞에 울트라가 붙는 선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 해지형 ETF는 미국의 가장 듀레이션이 긴 국채 선물인 울트라 30년물에 투자하고 있으며 환해지까지 함께 되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것과 장기채에 투자하면서 해지를 함께 고려하시는 점을 모두가 녹아져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솔직히 달러원 환율도 고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나 이런 거 달러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H ETF를 통해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이 ETF의 기초 지수는 S&P 울트라 T 본드 퓨처스 액세스 리턴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요. 총 보수는 연 0.3% 수준입니다. 위험 등급은 2등급 높은 위험이며 2023년 4월 12일 기준으로 1,870억 원 순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자 기준 듀레이션은 16.8년이며 YTM은 3.75%인 점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21일 기준에서는 순자산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저희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해지형 ETF는 미국의 장기국채 투자하는 ETF인 반면에 국내에 투자하는 걸 아무래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실 텐데요. 환해지 같은 개념은 제외하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대한민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 또한 존재합니다. 네, 바로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입니다.
이 ETF는 ETF 명에서 바로 아실 수 있으시듯이 한국의 국고채 30년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비교 지수로는 KAP 국고채 30년 총수익 지수를 추종하며 총 보수는 연 0.05% 수준의 굉장히 저렴한 보수를 가진 ETF입니다. 위험 등급은 5등급으로 낮은 위험의 상품이며 순자산 총액은 2023년 4월 12일 기준으로 902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일자 기준으로 듀레이션은 19.1년, YTM은 3.24% 수준인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장기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ETF와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어 채권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비중을 확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코덱스 ETF 2종 이외에도 코덱스에는 160여 종의 ETF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유한타증권과 코덱스 ETF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